너무 천천히 문제를 풀어서 다양한 문제집과 양을 챙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모든 엄마들의 고민 아닐까 합니다. 집에서 천천히 푸는 아이 보고 있는 거 정말 살이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떠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일단 어떤 집도 편하게 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하는 집 없습니다. 남의 집 아이는 다 열심히 척척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집도 얼마나 많은 시간 시행착오를 겪고 또 얼마나 일을 악물고 시키는 걸까요? 분명히 아셔야 해요. 누구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착하고 말 잘 듣고 다 잘하고 그런 아이는 동화책에만 있습니다. 현실에는 없어요. 그 전제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만 힘들다는 생각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똑한 엄마도 아니거든요. 명문대 안 나왔고요. 여기 구독자님들 얼마나 뛰어나신 분들 많은데 사실 떠들기도 민망해요. 그래도 아이를 기른다는 건 꼭 똑똑한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역지사지가 잘 되는 그 공감을 잘하는 경우에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반찬 여러 개 차려서 식사 준비하고 빨래까지 하루에 이걸 다 척척 잘하지 못하죠. 어떤 날은 전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가능하게 짜셔야 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매일 냉장고 검사, 가계부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이들을 검사하고 확인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하는 게 그 남편의 검사 같은 거니까 말투, 표정 늘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내가 아이의 냉장고 검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서 확인해 보셔요. 그래야 관계도 챙기고 정작 공부도 제대로 챙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본 내용 부족한 제 생각 떠들어 봅니다. 집에서 교재 나갈 때 너무 느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아이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우선 아이가 안 할 때 빨리 안 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왠지 과제를 빨리 끝내면 내가 너무 양을 적게 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까지 조금만 더 하자 하면서 양을 더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빨리 하면 또 엄마가 또 주더라 하면서 굳이 빨리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잘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양을 끝내면 절대 더 주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내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시간이 있는데 공부하고 남은 시간은 쉬어 5시까지 이러면 이제 1시간 20분에 하면 40분을 쉬고 1시간 40분에 마치면 20분을 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 하는 경우는 빨리 안 해도 게임이나 할 거 다 하게 해주는 경우죠. 아이들이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요. 절대 그냥 노는 아이 없습니다. 특히 저학년이라면. 그러니까 할 것을 안 하면 다른 건 못하게 하거나 페널티를 꼭 주셔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도 옆에서 책 읽으세요. 혼자 잘하는지 몸만 베베 꼬고 있는지 보셔요. 그러니까 설거지나 빨래 쌓아두시고 조금 더 봐주시다가 아이가 자리 잡으면 그때 하세요. 배달도 시켜 드시고.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는 아이가 1순위입니다. 조금 더 크면 엄마가 정말 할 일도 없어져요. 그리고 아이가 빠르게 못할 때, 사실 안 하고 못하고의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저는 보통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잘하는 방법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수학을 할 때 어떤 과정을 처음 보면 당연히 천천히 풀다가 점점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다 빠르게 풀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느리게 푸는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예요. 정말 국대급 영재 아니고서야 다 천천히 푸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저학년 때는 반복을 많이 시키지 않기 때문에 매번 늘 느리게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면 느린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도 너무 못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남기고 다 빼는 거예요. 공부 이외의 것도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한두 가지만 정하고 무조건 다 뺍니다. 운동도 한 번에 2개 안 해봤고, 악기도 하나씩만. 운동 악기를 병행해도 요일에 2개는 절대 없도록. 그러니까 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고 할 것을 줄여주세요.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컴퓨터, 역사, 외국어, 등등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것 정말 많았지만 조절하는 거죠. 정말 주렁주렁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을 위해서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짓수만 많은 것은 공부를 위해서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추예요. 그리고 2번째,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가 구할. 그러니까 오늘 할 일 남기기 대 늦게까지 무리해가며 계획 지키기. 이 2가지는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럴 때 무리해서 어떻게든 끝내게 하기보다는 조금 남기더라도 수면 시간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무리하면 다음날도 하기 싫고 시작부터 피곤해져요. 그리고 남은 양은 주말에 하루 여유를 두고 그때 하는 겁니다. 계획을 짤 때부터 하루는 비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도 바빠요. 또 중고등만 돼도 아이들이 수행평가니 뭐니 변수도 많아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 못할 수 있다는 걸 기본으로 깔았어요. 그래서 화도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거지. 제가 제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매일 그랬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어떤 날은 그랬다는 거겠죠. 만약 매일 다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가야 하는 거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면 목적지에 다 도달합니다. 어차피 입시가 마라톤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은 간단히 짜서 쉽게 기억이 나야 좋아요. 오늘 공부할 게 뭐더라? 한참 생각하고 어디 찾아보고 컴퓨터 열어보고 이러면 참 공부하기 싫어지고 어려워져요. 교재의 수도 많지 않게 과목당 2권을 넘지 않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학년이라면 또 이걸 시각화해서 붙여두어도 좋겠죠. 내가 클리어 해가고 있다. 게임처럼요. 3번째는 교재 하나에 주력 시기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공부하는 건 2과목을 넘기지 않습니다. 관리하던 과목이 저는 딱 국영수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수학이나 영어, 또 아니면 수학이나 국어 이렇게 2과목 정도를 유지한 것 같아요. 저는 수학도 2학기를 병행해서 선행을 하지는 않았고 현행 외에는 한 학기씩만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까지 어떤 교재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일시적으로 스탑합니다. 영어 교재 어떤 교재를 꼭 떼고 싶은데 시간 안에 이제 할 게 많으면 다 접고 영어만 며칠 하기도 했어요. 특히 수학은 일주일 정도 한 과목만 주력으로 어떤 교재를 떼는 것을 1순위로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못하는데 수학은 또 하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한 권을 딱 끝내버리면 아이도 저도 무척 시원해요. 그 책을 떼는 그 시원한 맛을 아이들이 느끼면 이게 또 막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그 맛에 다음 교재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부는 그 마음이 동해야 오래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그 클리어한 쾌감. 그러니까 가끔 교재가 조금 남아간다, 조금만 남아있다 하면 다른 거 잠깐 쉬면서 그 교재를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는 보상도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말 그 맛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4번째, 새로운 어휘 개념 챙기기.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싶을 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어휘력이 바탕이 되어야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국어뿐 아니라 수학조차도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 잘 풀어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원,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그 단원의 어휘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조차도 기본 어휘, 기본 개념은 아이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는 어휘나 그 개념을 쫙 모아서 설명을 해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무엇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전부인 아이들입니다.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참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느려 보이겠지만 우리 닮아서 그런 거죠. 조금 느려도 목표만 잊지 않게 꾸준히 가도록 해주세요. 같이 노력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